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4거래일 동안 쉬고 온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서 딥티크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섹터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업의 실적 발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미 반도체 작년 영업이익이 2,5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638%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250% 넘게 증가했고 4분기 영업이익도 상승했는데요. 딥시크의 여파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78%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판관비 감소에 따라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십자 웰빙도 4분기 호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2억 8천만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출 증가폭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추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진에스텍이 급등하며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 군무 충격 이슈에 현대와 삼성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가속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로봇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진에스텍도 정규장에서 11%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관련주 제닉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구간 5.5%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호조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통해서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 마감했던 정규장과는 다르게 현재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린케미칼도 현재 4% 넘는 시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LA 산불 이슈로 인해서 탄소 포집 기술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산업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계속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센즈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트럼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이버 보안 논의 소식이 부각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들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상승폭을 키워가다 14%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한미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아쉽게도 발표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매출액 예상치가 1,691억 원이었는데 1,496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768억 원 규모였는데 719억 원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한미반도체 급락 이후로 시간외 거래에서도 약간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매번 그 실적 추정치를 항상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꺾이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딥시크 우려가 커져가지고 오늘 나온 이 실적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시간 내에서는 지금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한미반도체 주가를 좀 크게 보시면은 그럼 그동안 이미 저는 선반영돼서 좀 많이 조정이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한미반도체는 중요한 것은 결국엔 앞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계속적으로 뭔가 이러한 HBM 시장에서 더 점유를 많이 하게 되고 확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한 장비 납품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16단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장비들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다소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좀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딥시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뭐 한미반도체 어떤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뭐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지금 반도체랑 전력기기, 원전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에너지 분야에 있는 쪽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이 실적이 그럼 여기서 한미반도체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한시름 좀 덜어 놓으시고 이제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가면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지금 딥시커에 대한 우려가 이제 앞으로의 한미반도체라던가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은 딥시커로 인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쪽 그러니까 고사양 그다음에 비싼 그런 AI 칩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모습들인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도 그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따라 동행하면서 이제 같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그런 것들이 사실 기능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 자체가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지금 그 성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챗 GPT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유출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적 발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일단 딥시크 관련된 우려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과 연동해서 바라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아진 엑스텍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결국엔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급등했는데 시간에서도 지금 시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아까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아진 엑스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과장님? 다른 종목들은 시간에서 조금 밀리는데 지금 이 친구만 딱 하고 오르죠. 네. 개별적인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피지컬 AI라고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되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든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진 엑스텍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가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액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시나 만들어지긴 지는데 반도체 2차 전지는 더딘 반면에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2, 3년 정도 로봇 산업에 조금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흐름을 연초 섹터가 훈풍이 불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건 2월입니다. 2월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역시나 1월만큼 좋다면 동사의 주가 흐름 역시나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선에서 우선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동사가 지난 12월 10일에 5,200원이었던 주가가 우선은 8,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개장하면 거의 한 9,000원 정도까지 단기간에 2배 정도가 올라간 섹터이자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은 우리가 지금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 우선은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에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래도 로봇이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래라고 한다면 뭐 매수 가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겠습니다만 리스크를 상당 부분 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로봇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투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이 친구들이 우선 실적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조금 어둡죠. 그 아래에 액추에이터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SBB테크라든지 SKG 같은 경우도 감속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로봇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라면 여기까지 모멘텀은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언제까지 기대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만 현혹되지 않습니다. 실적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서 잘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진, 엑스텍 오늘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하게 올랐었던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센즈랩이 현재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모니터랩도 2%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기술 충격도 그렇지만 딥시크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탈리아는 뭐 신규 다운로드도 차단됐다라고 하는데 보안주 지금 시간외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는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추가적인 시세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시간에서 지금 2% 정도, 2, 3% 정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만 딱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냥 일부 차익 매물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이게 뭐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장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시간에서 빠지니까 약간 조바심이 생기고 이럴 수 있겠지만 워낙 이제 보안주들은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2%랑 이 센즈랩 2%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뭐 그냥 시간에서 단기 차익 매물 정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딥시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게 바로 보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사실 급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뭐 백악관에서 트럼프 회동 이 얘기가 지금 오늘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1월 16일 날도 그 같은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딥시커 나오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MS와 이제 AI 보안 개발을 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딥시크가 뭐 사실 이게 뭐 미국 보안을 뚫어가지고 기술을 해킹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뭐 설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오늘 시장 자체도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 때문에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네카오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센즈랩이라던가 보안주 같은 경우는 이 딥시크를 차단한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딥시크가 뭐 미국을 해킹을 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증거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사실 그걸로 딥시크로 인해서 이게 올라간다 이것도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딥시크 중국에서 이렇게 저런 가격으로 지금 보면은 뭐 오픈AI라던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거의 20조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저 정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서 챗GPT가 나온 건데 중국에서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력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걸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안주들이 수혜를 받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 흘러갔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센즈랩부터 시작해서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뭐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외부 이슈들에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나는 편이고 오랜만에 지금 거래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상승할 때 탄력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지만 아차 하는 순간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매수가로 도착을 하고 갑자기 그 밑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꼭 주의하시면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은은영님께서도 보안 관련된 기업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급등락에는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안 관련된 기업들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공구음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페24도 현재 시간외에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딱히 이슈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 틱톡 관련한 이슈로 좀 급등락이 강했었잖아요. 네.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걸까요? 지금 저것도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딥시크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보면은 중국 관련 네. 주들이 올랐거든요. 그거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좋겠고, 다음 주 시장에서는 그런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회성짜리인지 아닌지 요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요게 공구몬이 지금 1월 15일 날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게 이제 틱톡 금지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또 다른 그 틱톡과 같은 네. 샤오 홍수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딱히 이유를 찾기 어렵다. 뭐 지금 시간에 왜 갔는지 지금 이유를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가성비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잘 돼요. 그런 그림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이제 이 얼마 전, 2주 전에 상한가 갔던 이슈와 더불어서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틱톡 금지법 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겠지만 또 다른 샤오 홍수 같은 그런 것들이 또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럼 여기에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시간에 움직였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구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상한가 간 이후에 굉장히 좀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상한가 가기 전 가격대까지는 저는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그런 기대감들과 중국어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보안주와 저는 생각은 같습니다. 역시나 급등이 나올 경우에 급락도 언제나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지금 1,000억대 부근 970억이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오홍슈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공구음원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청담 글로벌,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관련된 기업들도 현재 시간에서 실세 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짚어봤고요. 자,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2월 전략도 한번 든든하게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네. 던져내서 아마 깜짝 놀라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월에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거 예상해야 되는 건지 다음 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요. 1월에 이러한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하면은 꽤나 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월에 오를 만한 그런 변수가 거시 경제 변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를 만한 역량은 부족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이나 S&P 500은 괜찮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못 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가 주가 되지 못하면 시장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한 가지 부정적인 변수가 시장에 노출이 되었고 오늘 다행스럽게 충격은 잘 버티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장이 좋았으니까 야, 별건 없네 라고 생각하고 2월에 시장 덤벼들었다가는 한번 세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으로 그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잘 갔던 조선, 로봇, 그리고 오늘 꽤나 많이 무너졌지만 전선, 당분간 이쪽을 계속해서 보기보다는 그동안 안 갔던 섹터를 우선은 눈여겨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게 제약바이오가 지금 딱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다음 달은 내심 제약바이오 쪽에서 저는 기회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 보수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종목을 선정한다면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조금 찾아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같은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약간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보자. 바이오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동일하신지 2월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음. 답을 좀 다른 섹터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트럼프 정책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딥시크 저 하나로 지금 나스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고 엔비디아가 정말 우리 설날 연휴 때 급락이 나왔었던 점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계속적으로 봤었던 그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그쪽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 예를 들면은 이제 보편관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엔터주들도 해답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카오라던가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고 또 2차 전지가 이런 쪽에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격적으로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가격적으로 조금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쪽,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않은 쪽을 공략을 해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왔었던 1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지 지금 아예 1월 달에 반도체랑 전선, 전력기기 랠리 나올 때 동참하지 못했던 그런 섹터군들은 오히려 시장이 빠져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답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답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10% 정도 조정 나왔으니까 지금 비중 확대를 하거나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급락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굉장히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서 미국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AI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중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AI 기술력 자체가 미국보다 만약에 진짜로 좋은 게 만약에 판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 큰 충격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점. 물론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기는 조금 지켜보고 앞으로 추이를 좀 관망하면서 대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곳은 그런 외부적인 이슈, 그다음에 매크로라던가 이런 쪽에 좀 약간 피해를 덜 보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 신규 접근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외부 이슈에 탄탄하게 좀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신규 매매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조선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당장 다음 주에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HD 현대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주들은 무풍지대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다음 주 목요일이 핵심이다, 그죠? HD그룹이 실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섹터 전체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고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 그걸 명분 삼아서 꽤나 긴 시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또 차익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 좋습니다. 올 한 해의 실적 전망 전반적으로 다 밝고요.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도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한 해 중기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조선만큼 괜찮은 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죠. 아까도 그랬지만 HD 현대미포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14만 원 갔다가 12만 원 정도까지 밀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은.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쉽게 덥석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약간 조정이 나와요. 그거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1월에 조선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실적 발표가 있는 다음 주는 그냥 한번 관망만 쭉 하시고요.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하시면서 다음 주는 조선 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관망을 하고 이후 외국인들의 움직임 보면서 그 다다음 주 그때 가서는 매수를 하는 것, 그것은 꽤나 괜찮은 전략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1월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2월에는 약간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본부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지 조선주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이게 참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모멘텀 자체는 저는 아직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LNG 운반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O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어떤 강력한 주도 섹터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승세를 저는 조선 쪽에서도 계속 2월 달에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셔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좀 리스크에 대비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접근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한다 그러면 좀 비중을 최소화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 굉장히 많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이 되면 주상전화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